지금 뭐 시장은 그냥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올스톱이 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또 매도자들이 뭐 급하게 또 물건을 내려서 내놓냐 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매물 자체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집주인들은 아예 이제 비워놓는 거예요. 그 용수철 이론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냥 일단 누르면 이제 눌리지만 이게 더 크게 반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고 이게 눌렀을 때는 잠깐 눌리지만 이게 언제라도 이제 폭발할 여지가 있는 거고 이게 뭐 이 약발이 한 3개월에서 6개월밖에 안 갈 거라는 걸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미래를 읽다 투자자문 컨설팅 대표이시죠. 최진곤 대표님 모시고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한번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가 이제 6.27 대책 나오고 나서 이제 한 달 조금 넘었는데 전반적인 어떤 부동산 시장은 지금 이런 분위기다. 총평 한번 해주시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뭐 시장은 그냥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올스톱이 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간간히 뭐 이제 급매물들만 이제 실거주 목적으로 이제 거래가 되는 것들이 있긴 한데 지금 거래가 지금 뭐 매수자들도 좀 약간 관망세고 일단 대출이 좀 막히다 보니까 좀 매수자들도 관망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매도자들이 뭐 급하게 또 물건을 내려서 내놓냐 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호가는 크게 뭐 낮아지진 않고 있고 뭐 간간히 물론 이제 급매물들이 있긴 하지만은 호가는 그대로지만 또 매도자도 관망세다. 그래서 지금 매수자 매도세가 지금 이제 힘겨루기 양상이라 될까 약간 좀 관망하는 그런 상태고요. 지금 좀 얘기 들어보니까 지방은 좀 약간 화랑인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 좀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뭐 부산이라든가 뭐 대구라든가 이런 지역은 좀 거래가 활발해지는데 아무래도 이제 대출 규제가 이제 서울 수도권에만 이제 국한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출 규제 이제 여파에서 좀 벗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지방 쪽으로 좀 그런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지 않았나 좀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은 매수자들이 좀 관망세로 돌아갔다는 건데 네. 사실 6.27 대책 직전만 하더라도 막 엄청 막 폭등장이 막 폭주하고 그렇죠. 있었거든요. 네네. 그게 이렇게 한순간에 바뀌었던 이유 이거 뭐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그 정책의 여파가 가장 큰데 약간 이제 예상치 못한 정책이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 뭐 10억 대출 금지였잖아요. 근데 네. 이제 그거를 이제 6억으로 이제 했고 그것도 뭐 발표가 하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 바로 네, 이제 대출 규제 맞아요. 하다 보니까 뭐 사람들이 약간 좀 당황했다고 그래야 되나? 좀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제 일단 멈춰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심한 게 대출을 받으면 이제 실거주를 좀 해야 되니까, 이제 예전에 뭐 투자 목적으로 사거나, 이제 대출을 받아서 먼저 사놓고 나중에 입주하려고 했던 분들도 당장 실거주를, 그러니까 뭐 토지거래 허가 개념이 이제 서울 수도권으로 넓어졌다고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게 또 실거주를 당장 하기도 좀 어렵고 또 이제 기존 주택을 또 6개월 이내에 뭐 처분해야 되는 그런 조건들이 이제 붙다 보니까 거의 이제 뭐 사람들이 약간 좀 심리적으로 이제 뭐 조금 이제 주춤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침 또 이제 7, 8월 달이 좀 휴가철이고 좀 날씨가 좀 많이 무덥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랑 맞물려서 좀 시장이 좀 많이 좀 바로 빠르게 식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7월 말 8월 초가 또 원래 휴가 기간이라서 그렇죠. 그 중개사분들도 뭐 단체로 휴가 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겹치면서 시장이 좀 소강 상태로 맞습니다. 간 것 같은데 그럼 반대로 매도자들도 관망한다는 거는 네. 뭔가 좀 이것도 뭐 변화의 포인트일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좀 관망하고 있다고 보세요? 지금 이제 그 오늘 잠깐 발표낸 것도 뭐 미국이 이제 비컷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9월 달에 이제 뭐 금리를 좀 뭐 많이 낮추겠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제 8월 저희도 이제 금통인데 우리가 이제 미국이 이제 9월 달에 이제 금리를 낮추려도 선제적으로 좀 우리나라도 좀 금리를 낮춰야 되지 않겠냐. 좀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금리가 좀 내려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좀 매수 심리라든가 대출 받았을 때 아무래도 부담이 덜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심리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지금 민생지원금이라서 돈이 엄청 풀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향후 인플레이션이나 이제 자산가치 상승을 불러오지 않을까 또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마땅히 이분들도 매물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판다고 하더라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매물 자체가 없고 그다음에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막상 이걸 내가 팔아서 갈 데가 어디로 가야 되나 또 이거를 이걸 팔아서 또 돈을 더 보태야 되기 때문에 또 이제 대출까지 막히다 보니까 이제 이걸 팔고 갈아타려고 하는 수요들도 이제 막힌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싼 가격에 팔면 내가 가고 싶은 데를 못 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도 호가도 이제 뭐 낮추지 못하고 그냥 이제 좀 대기하고 있다. 이게 그 어떻게 될 건지 향후 추이를 좀 지켜보고 있다. 좀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 그 생각보다 집을 사러 가셨던 분들이 막 얘기하는 게 네. 좀 금매가 잘 안 나온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들도 좀 듣거든요. 네. 실제로 매물이 없는 게요. 그 매물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기존에 그 토지거래 허가 강남 상권의 용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로 묶였지 않습니까? 네. 근데 토지거래 허가라는 게 사실은 이제
그 전세가 껴있는 물건을 살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물 자체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집주인들은 아예 그냥 비워놓는 거예요. 비워놓고 그냥 이제 팔아. 그래서 뒤에서 좀 설명 말씀드릴 거긴 한데, 그래서 지금 전세도 많이 폭등하고 있는 그런 요인도 되는 거거든요. 아예 그냥 비워놓는 거예요. 전세 월세 안 놓고. 왜냐면 팔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매물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제 금매 자체가 안 나오고 물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부동산에 가면은 여러 군데 뒤져도 물건이 한두 개 나올까 말까 하고, 그것도 마음이 계속 바뀌고 있고요. 특히 이제 강남의 이제 재건축 단지들 같은 경우에 진짜 물건이 한두 개밖에 없어요. 그 대단지인데도. 근데 그마저도 사람들이 이거를 팔까? 왜냐면 이걸 팔고 내가 갈아타려고 하는 데는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망설이는 거예요. 어차피 이거 팔아봤자 갈 데도 없는데 이거 내가 팔아야 되나 또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매물 자체가 지금 많이 없고, 근데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저는 토지거래 허가로 이미 묶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세 낀 물건을 팔 수가 없는 거니까 전세 낀 물건 자체가 물건 자체가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매물 자체가 이제 없는 정책들을 이제 내놨기 때문에 결국 물건이 없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아는 분도 한 분이 지금 집을 팔려고 네. 집을 비워놨어요. 좀 전세 그분이 이제 4년 살아가지고 맞아요. 나가실 네, 때 맞아요. 좀 더 살아도 되냐고 했는데 네. 그냥 나가게 하고 맞습니다. 지금 현재 비워놨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거를 또 이제 세입자 놓으면은 이게 또 4년을 또 네. 기다려야 되니까 4년 어떻게 기다리는, 차라리 그냥 비워놓고 파는 게 맞지.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도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이렇게 임대차 이제 3법 해서 하면은 이제 전세가 2년이 아니라 4년이 되면은 이제 비워놓고 파는 사람도 있고, 특히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세가 가격이 굉장히 싸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비워놓을 수 맞아요. 있고, 이렇게 하면은 토지거래 허가하고 하면은 그냥 비워놓고 그냥 가끔 이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전세 월세 물건이 많이 없어질 수도 있다고 계속 누차 방송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정책이 이렇게 실행되다 보니까 현실이 좀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도 원래 9월 말로 우선은 잠정 종료할 수도 있다 정도로 지금 얘기는 돼 있는데 네. 이거 풀릴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요, 지금 분위기상 지금 이게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토지거래 허가를 이제 묶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현 정권에서도 뭐 기본적으로 또 국토부 장관도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두 분의 생각 자체가 약간 자유시장주의보다는 약간 좀 규제 쪽인 이제 스탠스가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에요. 그 오세훈 서울시장도 보시면은 굉장히 그 자유보다는 약간 규제 쪽에 스탠스가 있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토지거래 허가를 또 섣불리 풀었다가 또 집값이 또 뛰는 거에 대해서 또 이제 반대 여론에 또 부딪히는 걸 또 못 견뎌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토지거래 허가는 또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토지의 어떤 그 부작용 뭐 이런 네. 것들도 이제 계속 될 수 있는데 네. 지금 또 6억으로 주담대를 막아놓은 것도 네. 이게 좀 오래 갈 수도 있을 것 같은 분위기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지금 뭐 이게 뭐 집값이,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규제가 막 노무현 정권 때 규제가 막 했다가 이제 이게 풀렸던 게 이제 이명박 정부 때 규제를 다 풀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네. 그 당시에 그 풀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2008년 금융위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힘들어지고 이제 그 당시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규제를 묶었던 거, 불필요한 규제를 다 풀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규제를 풀었었던 거고, 근데 지금 현 정부 스탠스는 이제 계속 규제를 묶는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과거 네. 이제 노무현 정권 때도 그렇고 이제 문재인 정권 때도 이제 돌이켜 보면은 규제를 굉장히 이제 가하는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규제를 더 이상 이거를 푸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윤석열 정권 때 그나마 규제를 그 대통령 시행령으로 이렇게 푼 것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굉장히 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나마 좀 숨통이 좀 튀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지금 정권이 바뀌고 나서 오히려 좀 규제로 묶고 있고 규제를 계속 강화하는 스탠스를 보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6억 대출도 계속해서 이제 유지가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그 6억 대출보다 이게 만약에 좀 더 집값이 오른다고 하면 뭐 3억 대출이라든가 네. 아니 대출 규모를 좀 줄이는 그런 양상으로도 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전세 대출 쪽을 좀 줄여서라도 좀 유동성을 좀 계속 낮추겠다 네. 이런 얘기들도 막 나오곤 있는데 약간 뭔가 돈을 풀기보다는 계속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한쪽으로는 이제 민생지원금을 그러니까 돈을 풀었으니까 또 한쪽으로는 이제 돈을 좀 회수하고 이제 부동산으로 좀 안 가게 하기 위해서 좀 갖은 애를 쓰고 있는데, 또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또 부작용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 전세자금 대출도 지금 막으니까 아무래도 이게 전세보다는 다 이제 월세 이제 쏠림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세가 지금 또 급등하는 요인이 되는 거죠. 왜냐면 월세 수요가 더 많아지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월세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반전세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규제가 과연 누구를 위한 건지는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뭐 서민을 위한 건지 중산층을 위한 건지 부자들을 위한 건지. 근데 왜냐하면 전세나 월세가 올라버리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게 사실 부자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네.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게 사실 서민이고 이제 세입자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정책인데 이거를 계속 밀어붙인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그 전세 퇴거 자금 대출도 뭐 네. 막았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갭 투자하지 말라는 건데 네네. 이 갭 투자를 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게 네. 되면은 이제 전세 물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임차 물량이 줄어드는 그렇죠. 정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값을 잡겠다는 목적은 알겠지만 임대차 시장이 불안 요소가 생기는 건데 네. 그러면 전월세가 올라가고 뭐 결과적으로 이제 수익률이 좋아지고 뭐 투자금이 작아지면 네네. 다시 또 매매로 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심지어 지금 그 해외 기업들이 우리나라 그 월세 시장에 엄청 군침을 흘리고 있는 기사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네. 해외 그 시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제 들어오려고 많이 하고 있고, 왜냐하면 지금 전세에서 월세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수익률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심지어 지금 일부 이제 지방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그 네. 투자금 대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래서 이제 그런 투자 메리트가 이제 굉장히 있는 거고요. 사실은 이런 정책의 어떤 반대급부 현상에 대해서 이제 미리 그거를 좀 예상을 하고 이제 정책을 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 없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1차원적인 그냥 전세가 월세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정책을 내다 보니까 계속 이런 부작용이 저는 생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근데 또 한편에서는 627 대책 나올 때 네. 그때 분위기는 진짜 막 엄청 폭등하고 있었으니까 네, 막 네. 일주일에 막 1, 2억씩 올라가고 막 네. 그런 분위기니까 네. 그걸 한번 잡긴 잡아야 네, 네, 됐다라는 얘기들도 있고 그러니까 좀 부득이하게 과한 어떤 정책이 나왔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이렇게 눌러놓으면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면 좋은데 과거에는 결국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나다가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가고 그랬거든요. 맞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될까요? 예, 저도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그 용수철 이론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게 일단 누르면 이제 눌리지만 이게 더 크게 반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고, 우리가 그 이제 강남 3구 같은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어놨다가 그걸 일시적으로 뭐 풀다 보니까 네. 안 올랐던 게 그게 어마어마하게 불과 한 6개월 만에 한 10억 정도, 10억 이상 오른 단지들도 있었거든요. 재건축 단지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근데 그게 갑자기 올랐다고 하기보다는 그동안 좀 저평가됐던 부분이 이제 제 자리를 찾아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눌렀을 때 이제 이게 눌렀을 때는 잠깐 눌리지만 이게 언제라도 이제 폭발할 여지가 있는 거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후속 대책으로 빨리 공급 대책을 내라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도 그거에 대한 이제 방안으로, 대안으로, 왜냐하면 이걸 알고 있거든요. 이게 뭐 이 약발이 한 3개월에서 6개월밖에 안 갈 거라는 걸 모든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많이 알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네. 이제 다른 규제를 계속 하다 보면은 계속 이런 부작용이 생기고, 그런 부작용의 피해로 정작 이제 고통을 받는 게 이제 세입자들이나 서민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규제 피해로 인해서 부자들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부자도 물론 피해를 보지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게 사실은 이제 세입자분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많이 오해를 하시거나 잘 모르시는 부분이 좀 안타까운 거고, 이런 얘기를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려서 좀 사람들이 좀 깨우치기를 좀 생각이 깨우쳤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좀 말씀 좀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대출 규제가 6억까지밖에 안 해줬기 때문에 네. 뭐 상대적으로 뭐 한 12억대 정도 뭐 네. 그 이하 이런 네. 것들은 대출 규제에서 뭐 그래도 조금 자유로운데 네. 뭐 소위 말하는 중저가 아파트 네, 네. 이런 곳들의 시장 분위기는 좀 어떤지. 그러니까 이런 그 대출 규제로 의외로 중저가 아파트는 좀 반사이익을 저는 좀 얻을 거라고 좀 예상을 했었는데, 의외로 네.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거래가 이제 좀 잠잠한 편이고, 그냥 그래도 그나마 이제 실거주로는 거래가 되는데,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거래가 휴가철에 맞물려서 그런지 좀 잠잠한 상태고요. 네. 다만 이 그 풍선 효과가 저는 지방 쪽으로 좀 많이 내려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지방으로. 말씀하신 뭐 네. 부산이나 대구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요새 좀 많이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서울 6억대, 10억대 아파트들도 이제 입지에 따라서 그 전혀 안 오는 게 아니거든요. 서울 쪽은. 그래도 이제 좀 올라왔어요. 올라왔던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지역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이제 저평가돼 있다고 판단이 되는 부산이라든가 이제 지방 쪽, 대구 쪽에 이제 완전히 그 바닥인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닥인 네. 상태라고 판단해서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자금이 좀 쏠리고 있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12억짜리 아파트를 서울에 사는 거면 뭐 부산이나 대구로 가면 더 좋은 것들 살 수 그렇죠. 있으니까 네. 그 지역에서는. 그렇죠. 네. 아 근데 그 수요가 많을까요? 지금 막 다주택하는 거에 대해서 또 막 압박을 느끼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 그렇죠. 그래도 이제 돈이라는 게 저는 이제 항상 그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른다고 저평가된 곳으로 흐른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고 판단이 되면은 충분히 지방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했고, 제가 예전에 그 부일남에서 제가 지방시장도 좀 눈여겨봐야 될 타이밍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제 댓글들이 이제 장난이 아니었어요. 좀 부정적인 댓글이 많았거든요. 너나 지방 살아 이렇게 말씀했는데 근데 제가 이제 미리 좀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이런 부분은 좀 예상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지금 지방시장에 대해서 좀 이렇게 오르는 요인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또 이따가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또 이제 현 정부에서 보유세를 좀 인상할 것이다 이런 막 기사가 나왔다가 바로 이제 아니다, 그건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좀 약간 정정 해명 보도가 나왔는데 공정시장가액 비율 올리고 하면서 전반적인 공시가액 현실화, 과거에 어떤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그 보유세 인상 기조로 가는 부분, 현 정부는 계속 증세는 없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삼모사라고 봐요. 조삼모사다. 네, 조삼모사. 왜냐면은 이제 그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60에서 80%로 늘린다는 얘기고, 공시지가 이제 종부세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이제 현실화시킨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제 결론적으로 종부세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여론을 살피느라고 계속 간보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임대차 무한갱신법을 냈다가 또 여론이 안 좋으니까 이제 슬그머니 내려왔지 않습니까? 요번에 그 주식 같은 경우는 양도세 대주주 부분을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춘다고 했다가 또 오늘 보니까 또 그냥 50억으로 유지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여론 보면서 그 이거를 이제 조절할 것 같고요. 계속해서 근데 이제 지금 정부에서도 아는 게 지금 담배값도 인상한다고 하는 이유가 돈이 없어요, 지금. 돈이 없는데 이제 민생지원금으로 이제 돈을 좀 퍼줘야 되고, 돈을 많이 이제 퍼줘야 되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이제 증세를 안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증세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보유세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상속세도 개편한다고 항상 얘기했다. 결국 안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쨌든 이제 그 보유세라든가 지금 법인세는 이미 올라갔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세금을 많이 강화해서 보유세를 굉장히 많이 갈 수 있다. 국토보유세라든가 이런 것도 신설해서도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다.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또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또 집값이 또 부작용이 또 발생이 될 텐데. 당연하죠. 과거에는 막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도 또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그 조세 정가라는 게 있어요. 저 말고도 많은 전문가분들이 많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조세 정가라는 게 세금이 부과되면 이거를 임차인한테 전가를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공급이 탄력적이면, 그러니까 공급이 많으면 세입자들이나 이제 임차인분들이 선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전가가 안 되는데, 우리나라 구조상 전세나 월세가 공급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이 비탄력적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공급이 비탄력적인데 세금을 부과한다? 이거는 다 임차인한테 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구조상 전세 월세 중에 집주인하고 임차인하고 어떻게든 갑이잖아요. 집주인이 갑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근데 이거를 만약에 세금이 많이 나온다? 그럼 나 같아도 세금이 5천만 원 나오면 내 거 전세금이나 월세를 좀 더 올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기회가 되는 만큼.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이게 부작용이 더 커져서 이제 전세나 월세 가격이 또 이제 오르는 거고. 최근에 좀 그 예전 기사긴 한데, 이게 그 시도지사나 시장이 이제 전세나 월세 가격을 정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예전에 한번 그거 추진하다가 말았거든요. 그래서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또 이렇게 되면 또 굉장히 많이 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가격 정찰제.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또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누가 임대하겠습니까? 이제 안 하고. 근데 저는 정말 희한한 게 그 미국에서 살다 온 친구 한번 놀러 왔거든요. 그래서 근데 미국에서는 그 다주택자나 부자를 굉장히 존중을 해준대요. 존경을 해주고. 왜냐면은 그 세금도 많이 내지만은 그 국가에서 못하는 임대주택을 민간에서 공급을 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마운 상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완전히 투기꾼, 잠재적 사기꾼, 그죠? 이렇게 이런 양상이 언제부터 시작했나고 봤을 때는 저는 이제 문재인 정권 때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냐. 그 전까지는 또 이런 반감이 사실 이렇게 있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잠재적 사기꾼이 되고 잠재적 범죄자가 되고 천하의 나쁜 놈들이 되는 이런 상황 자체가 저는 좀 약간 아이러니하면서도 이제 이런 거를 사람들이 좀 많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임대를 주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높아지니까 가능하면 안 주려고 할 것이고, 주더라도 좀 비싸게 받을 것이고, 아니면 그냥 똘똘한 한
한 채로 합치려고 하니 그렇죠. 예. 좋은 동네에는 이제 임대 물건이 이제 점점 없어지는 맞아요. 그런 상황이 좀 되는 거죠. 그리고 관리도 이제 안 되는 거죠. 뭐 관리도 안 하고 왜냐하면은 그렇죠. 뭐 굳이 이제 뭐 그거 관리해서 뭐 남는 게 없으니까 굳이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전세 수요가 막 폭등하는 지역들은 네. 집도 안 고쳐주잖아요. 그냥 그럼요. 들어와서 살으라고 네, 그냥 그렇죠. 그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결국 이게- 세입자들이 피해 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네. 근데 이게 좀 당장은 어쨌든 또 가격을 잡겠다는 또 정책이 또 나와버리면 네. 단기적으로는 잡혀도 장기적으로는 좀 어려울 수 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